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문제풀이 시간이 되었네요. 문제풀이 시간이 되었다는 것은 시험이 거의 도래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동일한 겁니다. 자, 교재 오늘 봐보시면 앞에 우리 보험 이론은 여러분이 충분히 혼자서 풀 수 있으니까 자, 어디 페이지로 가시냐면 자, 페이지 85페이지부터 스타트 할게요. 자, 문제집에다가 제가 앞에 모든 단락에다가 그 최근 기출문제를 다 실어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론은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최근 시험 문제의 트렌드를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뒷면에다가 최근 기출문제를 그냥 답 없이 다 이렇게 실어줬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내부 안에 규정이 바뀐 문제들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제가 여기다 올리지 않고 최근 규정하고 이렇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앞에 단락에다가 각에 해당되는 그 단락에 갖다 지금 다 가져왔거든요. 물론 저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출제라든가 지금 또 이제 저희가 지금 100문제 그 교재 만들고 있어요. 압축해서 완전히 엑기스만 뽑는 그런 1과목 50문제, 2과목 50문제 지금 그 문제 만들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최근 어떤 좀 잘 나오는 그런 문제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기출문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당연히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저희가 해야 할 그런 의무에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기출문제 분석을 또 잘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트렌드를 좀 아시려는 그런 차원에서 각 단락에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잘 보시고 예측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85페이지 가보시면 자, 농업주의 보험의 특성과 필요성. 우리가 보험 이론하고 이쪽 파트에서는 5점짜리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5점짜리로 이렇게 가로치기 문제가 출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단답형으로 출제가 된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8회 때 농업주의 특성 5가지를 쓰세요. 자,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수 배점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자면 지금 농업주의 특성이 지금 이게 5가지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농업주의 특성이 예를 들자면 만약 7개였어요. 7개. 원래가 정답이 7개였는데 여기에서는 5개만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나는 7개를 다 써버린 거야. 이 5개만 쓰라고 그랬는데 7가지 다 써버렸어. 즉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7가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채점자들은 어떻게 채점을 하는 거냐면 여기까지만 채점을 해요. 이 2개는 아예 안 봅니다. 저기 5개만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5개 중에 하필이면 이 2번이 틀린 거야. 즉 이 6번, 7번은 맞은 거야. 근데 얘들은 이미 가감히 무시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내가 쓴 5개 중에서 나는 4개만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채점자들이 채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교리 49번에서 49번, 50번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자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은 패스를 하는 겁니다. 자 87페이지에서 53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53번 가보시면 87페이지에서 53번 그 봐보시면 자 우리가 최소 가입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소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할 그런 내용들.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 가입 금액이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300제곱미터.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최소 가입 면적이. 그럼 50만원짜리 같은 경우에 누구냐면 벼, 밀, 보리, 길이가 50만원짜리죠. 그리고 메밀. 우리 생산비 보장 품목에 메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100만원짜리는 홍, 팥, 옥수수. 여기에다가 생산비 보장 품목들이에요. 생산비 보장 품목들. 즉 배추, 무, 파, 쪽파, 시금치 이런 애들. 근데 이런 생산비 보장 품목 중에서 자 메밀은 50으로 빠졌습니다. 즉 메밀하고 고추하고 브로콜리 제외예요. 브로콜리 제외. 그래서 메밀은 50만원짜리. 그러면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200만원이 되겠죠. 200만원. 자, 그 다음에 300제곱미터. 그래, 면적이요. 자, 금액에는 200만원이고,
그다음 면적으로 가는 거 2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 플러스 우리가 안 본 품목들은 여기가 다 나머지 품목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마늘, 양파, 고구마, 감자 이런 데 전부 다 200만 원. 그 다음에 면적으로 우리가 인수 제한을 거는 애는 누구냐면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제곱미터는 우리 온해시설과 버섯재배사에서 연동하우스, 그 다음에 단동하우스. 그다음 1000제곱미터는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 벼, 그 다음에 차. 네,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 벼, 차. 그래서 자 이거 최소 가입 면적, 최소 가입 금액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최소 가입 면적, 그 다음에 최소 가입 금액이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50만 원 미만이라든가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해서 어떻게 얘들은 미만인 농지는 우리가 두 개를 모아서 두 개를 통합하여 우리가 봄에 가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두 개씩이에요. 두 개씩인데 이때 두 개씩 할 때 각각이에요. 각각. 즉 50만 원 미만 두 개 묶을 수 있고 100만 원 미만 두 개 묶을 수 있고 200만 원 미만 두 개를 묶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 벼는 50만 원 이상짜리하고 50만 원 미만짜리가 통합이 가능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즉 벼도 무조건 50만 원 미만 미끼리만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방금 두 개씩만 통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요? 저사료용 벼. 이 저사료용 벼는 통합하는 농지의 개수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즉 3개, 4개도 결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 제한이 없는 것은 저사료용 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서 자 88페이지에서 자 5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페이지에서 56번 가보시면 자 여기 우리 자기부담금 서술 문제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 문제는 꼭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즉 해가림 시설에 대한 자기부담금 서술, 그 다음에 포도. 자 우리 비가림 시설은 3가지입니다. 대추, 포도, 참다래. 시험이 같이 나오겠죠. 비가림 시설에 대한 자기부담금.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또 뭐가 하나 더 들어오겠어요? 우리 온해시설. 즉 온해시설하고 그다음에 버섯재배사의 자기부담금.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죠? 고추의 3%형. 즉 고추나 브로콜리 3%형.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누가 있냐면 소손의 면책금. 이렇게 얘들에 대해서 소술형으로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에 대한 자기부담금, 그 다음에 소손의 면책금, 고추나 브로콜리의 3%형 가입 조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또 소술형으로 뭐 자기부담금 10%형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자기부담 비율 15%형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10%형과 15%형에 있어서도 과수 품목과 논작물, 밭작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수는 최근 3년 연속 가입하고 그러잖아요. 3년 연속 가입한 뭐예요? 보험가입 과수원으로서. 근데 논작물과 밭작물은 최근 3년 연속 가입 계약자로서, 보험가입 계약자로서. 여기는 과수원별로 산정하지만 논작물, 밭작물은 계약자별로 자기부담금을 자기부담 비율을 산정한다는 것. 그 용어 하나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가보시면 최대 보장 수준이 보험 가입 금액의 80%, 최대 보장 수준이 보험 가입 금액의 80%, 즉 자기 부담 비율을 20%, 30%, 자, 자기 부담 비율이 20%, 30%, 40%형만 가입할 수 있는 품목들을 쓰라는 거예요. 자기 부담, 즉 다시 말해서 10%, 15%형이 없는 품목을 쓰세요.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암기를 하라고 그랬냐면 두유는 호불호가 있으니 수박을 드시라고 그랬죠. 자, 수박을 두세요. 그리고 자, 봄, 가을, 네. 즉 봄, 가을 양쪽에 기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자기 부담 비율 20, 30, 40%만 있는 애들. 자, 두유
두릅, 유자, 호두, 블루베리. 블루베리. 그 다음에, 자, 봄이잖아요. 봄, 배추. 자, 가을은 두 개입니다. 가을 배추, 가을무, 양상추, 쪽파, 기리. 자, 오늘부터 기리 벌써 조사 들어갔어요, 지금. 지금 이제 기리. 우리 세 개가 친구라겠죠. 밀, 보리, 기리는 친구라겠잖아요. 그때 우리가 봄 종기가 6월 30일에 애들이. 여러분 벌써 어때요? 농지 혹시 야외에 나가보시면 벌써 막 지금 익었잖아, 벼. 아니, 보리. 보리 막 익고 있잖아요. 그래서 밀보리 기리가 이제 드디어 우리 조사 시즌이 온 거야, 시즌. 그러면 특히 지금 기리는 어디가 그 주 생산지냐면 강진이야, 전라도 강진. 거기가 주 생산지예요. 해남에도 굉장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리, 해남 이쪽이 지금 조사 오늘부터 스타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리 조사는 힘들어요,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저기 하잖아. 벼는 그냥 수확해서 무게를 재면 돼요. 근데 이 보리나 기리랑은 어때요? 껍질을 벗겨야 돼. 근데 보리는 그래도 껍질이 잘 벗겨져요. 근데 기리는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세요? 저도 기리는 최근에 처음 봤어, 사실은. 우리가 기리 밥에서 먹을 줄은 알지. 제가 직접 있잖아. 기리가 생긴 것은 저도 최근에 처음 봤는데 기리는 더 있대요. 좀 우리 기리는 좀 길잖아, 이렇게. 그래서 안에가 훨씬 이렇게 껍질이 더 커, 내가 보니까. 근데 결론은 걔를 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야 된단 말이야. 기리 조사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 요즘에는 이제 그러면 그 껍질을 어떻게 벗길 것인가 평가사님들이 막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빨래판 있죠. 빨래판 여성분들 빨래판에다 막 비비고 또 우리 고기 야외 나가면 우리 고기 있잖아. 삼겹살 먹고 먹는 그 있잖아. 석쇠. 그 석쇠 같은 거에다 막 비비고 난리더라고. 어쨌든 기리 조사는 조금 힘든 것 같아. 내가. 자, 여기 애들이 자기 부담 비율이 20, 30, 40% 형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수입안정보험. 수입안정보험이 있죠. 즉 농업 수입안정보험은 자기 부담 비율이 20, 30, 40%만 있는 겁니다. 나머지 품목들은 이제 모두 다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 20, 30, 40%형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품목 중에서 예를 들자면 생산비 보장 품목이 있을 것이고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 있을 것이고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분리해서 지금 내놓은 거예요. 그럼 봐보시면 자, 우리 두릅은 무슨 보장 방식? 과실 손해 보장 방식. 유자, 호두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 과수에서 블루베리는 과실 손해 보장 방식. 수박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 자,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생산비 보장 방식. 기리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 논작물이냐 또 밭작물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 3번, 4번 가보시면 과실 손해보장 방식 쓰세요. 수확감소 보장에 밭작물을 쓰세요. 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에서 58번. 얘들은 예전에 가로치기 문제를 한번 떴습니다. 근데 얘들은 가로치기 문제로도 이렇게 출제가 이미 되었어요, 한 번은. 네,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험료 산출할 때 판정 기준을 여러분이 알아야지 어때요? 걔들 갖다가 적용해서 얘들 갖다 보험료 할인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8번 문제는 각각의 그 판정 기준을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풍입니다. 그럼 높이가 6m 이상이고, 간격이 5m 이하일 거,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암기할 때 얘들은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즉, 자, 6충이가 10조를, 자, 여기 10조를 초과해서 망했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6충이가 10조를 초과해서 망했다. 그럼 얘는 뭐냐면, 방충망, 방조망, 방풍망.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자, 6mm, 10mm. 이렇게. 그럼 얘는 방충망은 6mm 이하, 방조망은 10mm 초과. 그럼 방풍망은 자, 이 사이. 여기에서 10mm.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6충이가 10조를 초과해서 망했다. 기준, 판정 기준.
자, 그리고 자, 58페이지에 있는 58번에 있는 방상펜, 미세 살수장치, 방풍림. 자, 이런 것들 판정 기준 꼭 정리. 자, 그다음에 90페이지에서 58번 보겠습니다. 자, 보상하는 재미 특약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자, 1번에 가보시면 보험대상, 품목대상 제에서 보통약관에서 병충해. 자, 우리 병충해를 보상하는 품목들이 있겠죠. 자, 병충해를 보상하는 품목이 누구냐면 복숭아가 있고 고추가 있고 감자가 있고 누가 있냐면 벼가 있죠. 병충해 보상해주는 품목이. 자, 복숭아는 자, 주계약에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별도 특약이 아니에요. 주계약에서 보상하는데 딱 하나만. 세균, 구멍병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고추, 감자는 주계약이죠. 얘도 주계약인데 얘는 자, 모든 병충해 다 해줍니다. 모든 병충해. 자, 모든 병충해를 다 해주면서 얘는 이제 1급, 2급, 3급이 있죠. 1급, 2급, 3급. 고추도 역시 자, 얘가 누구야? 자, 감자, 그 다음에 고추. 했을 때 각각의 우리가 암기 기법이 있었잖아요. 그 암기 기법에 따라 암기를 하시는데 자, 얘 때 인정 비율이 얘는 몇 프로냐면 90%, 70%, 50%. 얘는 70%, 50%, 30%. 자, 이렇게 인정 비율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벼는 특약이잖아요. 특약. 그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벼는 우리가 총 몇 개만, 7개만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7개를 어떻게 암결하고 그러냐면 흰, 줄무늬, 잎도, 깨, 먹, 새. 자, 벼. 이렇게요. 벼, 흰, 줄무늬, 잎도, 깨, 먹, 새.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앞에가 뭐냐면 겸혈구, 흰잎, 마름병, 줄무늬, 잎, 마름병, 도열병, 깨씨, 무늬병, 멍, 노린재, 세균성, 벼, 알, 마를병. 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봐보시면 자, 1번에서 병충해 보장하는 거, 자, 얘들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조수의 부부장은 호두. 그 다음에 3번에 벼, 봉충해 쓰라겠고, 4번에 자, 나무, 방제. 그래서 자, 우리가 4번, 5번에서는 대추 대신에 무화과.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4번, 5번은.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택사항이에요. 60번 문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이건 사견이야, 사견. 제가 그냥 강사로서 말하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 저 같으면은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포기해버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이런 것들은. 왜냐면 이런 걸 시험에 출제하신 출제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야. 이런 걸까지 다 암기하라고 하냐. 그래도 우리도 수강생 중에는 나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할 거야. 나는 애울 거야. 애우세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내놓긴 내놨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얘는 공부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에서 61번. 자, 우리가 방제시설은 최대 할인이 30%라는 것. 그 다음, 자, 62번. 보험 가입금액 산정. 얘는 필수적인 거죠.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공식. 자, 특히 거기에 벼 봐보시면 벼 보험 가입금액은 가입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더라. 이때 벼의 표준가격 구하는 공식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벼의 표준가격 구하는 공식은 직전 5개년의 시군별 농협 RPC 계약제의 수매가 5년 평균가 곱하기 민간 RPC 지수. 자, 얘들은 뒷장에서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에서 자 63번. 방금 누구랑 연결된 문제냐면 60번하고 연결된 문제예요. 63번은 60번하고 연결된 문제. 자, 64번도 방제시설. 자, 그 다음에 65, 66, 67번. 우리 보험료 관련된 거. 자, 우리가 전체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하죠. 전체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입니다. 부가보험료. 그럼 이때 순보험료의 정의는 지급보험금의 재원.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주기 위한 돈이에요. 순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재원. 부가보험료라는 것은
재보험 사업자의 경비로 사용되는 돈입니다. 재보험 사업자의 경비로 사용되는 돈. 그럼 이때 자, 이 순보험료는 세 사람이 책임진다고 그랬죠? 즉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고 나머지는 계약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부가보험료는 정부에서 전액을 부담해 준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자, 순보험료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책임져 준다고 그랬는데 자, 정부에서는 몇 퍼센트 책임을 주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50% 정부에서 해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다 50% 주는 거야. 단, 자, 여기 과수사종, 사과배 단감 떫은감과 벼 품목에 있어서는 무조건 50%를 주는 게 아니라 자, 거기 우리 몇 번처럼 문제 65번처럼 차등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문제 65번. 자, 65번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기 부담 비율 10%, 15%, 20%, 30%, 40%, 10%, 15%, 20%, 30%, 40%. 일때 정부에서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니 했을 때 자, 60% 지원해 줍니다. 60 해줍니다. 50 해줍니다. 38% 해줍니다. 33% 해줍니다. 자, 여기 60% 해줍니다. 55% 해줍니다. 50% 해줍니다. 38% 해줍니다. 35% 해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몇 페이지 문제 65번에는 뭘로 지금 정리해 줬냐면 보장 수준으로 나왔잖아요. 보장 수준으로. 다시 말해서 10%가 계약자가 낸다는 것은 몇 프로를 보장받는다는 소리하고 똑같으냐면 90%, 85%, 80%, 70%, 60% 같은 의미라 그 말이에요. 보장 수준이라는 것은 계약자가 보장받는 비율,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것은 계약자가 책임지는 부담 비율. 그래서 각각의 자, 2%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해서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거기에서 65번에서 거기 하나가 틀렸어요. 지금 길이가 틀렸잖아요. 길이가. 아까 그랬죠. 자, 두유는 호불호가 있으니 본강을 양쪽히 했잖아요. 즉, 길이는 자기 부담 비율이 20, 30, 40%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90%, 즉 자기 부담을 10%짜리로 우리가 길이를 제가 잘못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릅인가? 예, 두릅도 마찬가지야. 두릅도 그러잖아요. 두릅도. 이 두릅을 갖다 뭘로 바꾸시냐면 마늘로 수정을 할게요. 마늘로. 그냥 두릅은 10%를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과수사종과 벼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무조건 정부에서 몇 프로 준다고요? 무조건 50% 준다는 거예요. 즉 자기 부담 비율하고 관계없이 정부에서 무조건 50% 줘.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66번에는 봐보시니까 단감이잖아요. 즉 단감이기 때문에 결론은 과수사종이야. 과수사종. 자, 과수사종이니까 2%에 의해서 준다는 거 있죠. 2%. 그래서 봐보시면 자, 자기 부담 비율이 40%형이에요. 그럼 자기 부담 비율이 40%형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몇 프로 준다? 60% 준다는 거죠. 60%. 정부에서 60%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보험료에 몇 프로 주는구나. 60%를 주고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 전액을 뭐에서 분배하는구나. 정부에서 부담한다 그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자기 부담을 몇 프로짜리니까 40%짜리니까. 그 다음에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이 15%니까 15%일 땐 정부에서 몇 프로 준다? 38%. 자,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15%이니까 정부에서 38%. 그리고 부가보험료 전액.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 비율 20% 0이니까 정부에서 몇 프로 준다? 50% 주더라. 자, 자기 부담 20% 0이니까 정부에서 50%. 그 다음에 4번은 자, 자기 부담을 10% 0이니까 정부에서 몇 프로 준다? 33%. 다 부가보험료 전액. 그러면 이제 5번은 이제 계약자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계약자가 책임지는 것은 뭐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그랬냐면 순보험료에 대해서 정부 거 빼고 지자체 거 빼면은
계약자가 책임지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보험료에 대해서 자, 정부 것 빼고 지방자치단체 것을 빼면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는 항상 순보험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대로 그대로 계속 푸시면 돼요. 이 공식대로. 얘가 누가 책임져야 할 거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거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뭐에 대해서 책임진다? 순보험료에 대해서. 결론은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보험료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비율 책임지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또 가끔씩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방금처럼 순보험료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줘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50% 주는 거야. 지자체에서 40% 줬어요? 그럼 계약자는 10%만 내는 되는데 이 10%에서도 또 누가 내줄 수도 있냐면 농협에서도 내줄 수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럼 농협에서 만약에 5% 내준다. 그럼 계약자는 5%만 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가 지자체도 내주고 또 농협에서도 회원조합, 즉 조합원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기에 나오잖아요, 농지법에. 조합에서 조합원을 위해서 보험료를 내주는 것은 특별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조합에서 조합원을 위해서 돈을 내주는 경우가 있어. 문제 조건에가 이렇게 농협에서 조합원에서 내주는 5%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면 그것도 빼시면 돼요. 순보험료에 대해서. 나머지만 계약자가 부담하시면 돼요. 자, 66번 그렇게 무리피하시고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67번은 이제 벼예요, 벼. 자, 벼니까 자, 2%겠죠? 35%, 38%, 50%, 50%, 60%. 자, 이거에서 풀이하신 거예요. 정부에서 책임져 주는 거. 자, 그러면 먼저 자, 94페이지에서 얘는 이제 보장 수준으로 조건을 줬잖아요. 보장 수준으로. 그럼 보장 수준으로 조건을 줬기 때문에 걔를 갖다 결론은 자기 부담 비율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90%일 때는 35%, 85%일 때는 38%, 80%일 때는 50%, 70%일 때는 55%, 60%일 때는 60%를 주더라. 자, 얘를 암기하시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70%니까 자기 부담률이 30%형이잖아. 얘는 자기 부담률이 30%형. 그럼 결론은 정부에서 몇 프로 지원해 준다? 55%. 정부에서 55% 지원해 주는 거예요. 55%. 그럼 얘는 똑같이 뭐에 대해서? 순보험료에 대해서 55%를 책임져 주고 나머지는 부가보험료에 대해서는 뭘 한다? 전액을 책임진다. 똑같은 원리예요. 방금 했다. 그리고 자, 2번에 대해서는 85%니까 정부에서 몇 프로 지원해 준다? 38%. 그 다음에 자, 3번은 90%이니까 자기 부담비 10%짜리죠? 그래서 정부에서 35%. 그 다음에 60%니까 정부에서 이제 40%이니까 정부에서 60%. 그다음 80%형은 이 자기 부담비 20%형이니까 정부에서 50%. 이렇게. 자, 결론은 얘를 꼭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즉 60, 55, 50, 38%, 35%. 얘만 암기하시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문제에서 뭐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아니면 순보험료를 산출하세요. 부가보험료를 산출하세요. 이렇게 조건을 줄 수 있지만 순보험료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지급보험금에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이렇게 문제의 조건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급보험금에 재원이 되는 보험료라는 것의 결론은 순보험료야, 순보험료.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 가보면, 자, 기출문제예요. 자, 예전에 나왔던 기출 사회 굉장히 애들은 심플했었어요. 봐보시면 평착이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적자, 그 다음에 기준 표준 수확량 조건 똑같이 8,500kg.
2018년도 기준표준 수확량 9,350kg. 그래서 평년 착가량을 산출하라는 문제잖아요. 공식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얘는 그 당시에는 2018년도니까 2021년이 아예 없잖아요. 이게 상한선, 하한선이 아예 없었을 당시의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연도도 2021년이니까 여러분 없으니까 상한선 적용은 없죠. 하한선 적용이 있는 그대로 푸시면 돼. A는 저가 후 착가량의 평균값. 거기 저가 후 착가량, 즉 2014년 6,500kg 플러스 2015년 5,600kg 플러스 2017년 7,100kg 나누기 3. 얘가 A값. 자,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에요. 자,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니까 우리가 미가입년도는 아예 쓰지 않는 겁니다. 7,300 플러스 8,700 플러스 2017년 9,200. 미가입년도는 아예 쓰지 않는다는 것. 자, 보험가입 횟수 3년. 자, C라는 것은 C의 용어 정리가 가입년도 기준 표준 수확량. 가입년도 기준 표준 수확량 2018년이 가입년도예요. 2018년도 기준 수확량이 9,350. 그다음 D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 모두 다 기준 표준 수확량이 다 8,500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공식은 이렇게 되죠. 8,500 플러스 8,500 플러스 8,500 나누기 3은 8,500. 결론 A가 몇 년도 거 8,500이냐? 2014년도 거, 2015년도 거, 그다음에 2017년도 거 이렇게. 동일하다고 해줬으니까 조건이. 자, 그래서 이 공식에다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에서 69번. 네. 2014년도 신규가입이 아닙니까? 미가입이니까. 그러면 표준 100%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가 미가입이에요? 아니, 2013년도에 미가입이잖아. 미가입이니까 2014년도 신규가입이잖아요. 어디가 신규가입이란 용어가 있어요? 이 조례로 되게 신규가입이란 용어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20년 가입한 이 계약자야, 여기는. 과거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2014년이잖아. 2001년부터 이 계약자는 보험 가입하실 수도 있어요. 2001년부터. 과거에 2001년부터 쭉 지금 보험 가입을 하고 왔어. 네. 반드시 앞에가 첫 스타트가 신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과거 5년이니까. 우리가 이 자료라는 것은 과거 5년을 쓰는 거예요. 과거 5년. 그래서 이 계약자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계약자는 2001년부터 지금 보험을 계속 가입하고 왔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을 때는. 네. 신규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6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의 우리가 기출 9회짜리야. 15점짜리. 자, 갑의 사과 가손이에요. 자, 포인트는 사과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보실 때 항상 사과의 동그라미. 품목에 따라 달라지니까. 자, 사과. 그리고 아래 조건 1부터 3을 참조해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자, 주어진 조건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조건 5 보겠습니다. 2018년도 사과 품목이고 품종은 홍로입니다. 수령은 3년생입니다. 재배 방식은 밀식 중요하죠. 밀식 중요하죠. 수령 3년생 중요하죠. 300주를 자 신규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18년 중요합니다. 3년생 중요합니다. 밀식 중요합니다. 신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2019년과 21년도에는 우박과 냉해로 인해서 적착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얘는 이제 피해가 있었구나. 그리고 사과 홍로의 일반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은 아래와 같다. 자,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 아래와 같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기준, 얘가 기준이잖아요, 기준. 결론은 자, 사과에서의 기준은 뭐가 된다? 일반 재배. 배에서 기준은 뭐가 된다? 소식 재배. 결론은 여기에 있는 이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은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D분의 C에 적용하는 수치잖아요. D분의 C. 즉 기준 표준 수확량이니까. 즉 C라는 것은 기준 표준 수확량. D라는 것은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 결론은 우리가 사과니까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이 기준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조건 2를 보겠습니다. 가배과손의 과거 수확량 자료를 봤더니 18년부터 22년까지 있고 그 다음에 2020년이 미가입입니다. 즉 보험가입 횟수는 4년이구나. 그 다음에 자 평년 표준 적착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3를 봤더니 23년의 보험가입 내용 및 조사 결과 내용. 결론은 지금 2023년이 뭐예요? 보험가입연도야 지금 2023년도가. 우리가 2023년이 보험가입연도라고요. 자 이때 봤더니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2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가로치고 저가 종료 이전에 특정의 5종 환자보장 특약 미가입이에요. 그럼 얘는 저가 전에 뭘 가입했구나? 종합을 가입했구나. 자 그리고 가입가격은 킬로그램 2,000원이고 보험 가입 당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 20만 원. 즉 내가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가 납부했던 보험료가 2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 20%, 차가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은 50%요. 2023년 과시원의 저가전 냉해 피해로 적착은 2,500kg. 2023년도 적착이 2,500kg. 미보상 없습니다. 자, 물음 1. 2023년도 평착을 산출하세요. 자, 공식은 동일합니다. A 플러스 B-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I 곱하기 D분의 C. 자, 우리는 뭘 구한다? 자, A 값을 구하러 갈게요. A 값. 즉 A 값이라는 것은 저가고 차가량의 평균값. 했을 때 자, 2018년, 2019년,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머리에 2021년부터는 상한선, 하한선을 적용한다. 이렇게 항상 머리에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2018년은 관계없이 그냥 누구 거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 적착이요. 적착 2,000kg. 2019는 상한선, 하한선 적용이 안 되니까 그대로 적착 800kg. 자, 이때부터는 상한선, 하한선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을 봤더니 자, 여기 평착이 4,000인데 적착이 950밖에 안 돼요. 얘는 하한선에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 평착 4,000kg에 30%. 즉 1,200kg보다 적착이 95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5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30%로 바꿔주는 겁니다. 1,200으로. 그 다음에 2022년을 봤더니 자, 평착이 3,700, 적착이 6,000. 얘는 어때요? 상한선에 하한선 아등에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래서 얼마냐면 6,000kg.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해서 나누기 4를 했더니 A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2,500kg. 자, A가 2,500 나왔습니다. 자,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에요. 표준. 자, 거기 표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배 방식이 총 3개가 있잖아요. 밀식, 반밀식, 일반. 그럼 여기에 제시된 이 표준 수확량은 무슨 재배라고요? 밀식 재배라고요. 이 과수원의 지금 재배 방식이 밀식 재배야. 그래서 여기에 조건에 제시된 이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밀식 재배 표준 수확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표준 수확량 그 박스에서 2018년도의 표준이 1,500. 그다음에 2019년도의 표준이 3,000. 2021년도 표준 5,700. 2022년도 표준이 6,600. 나누기 4. 자, 얘가 B값. 그래서 B가 얼마냐면 4,200. 자, C라는 것은 방금 뭐라 했어요?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 자, 그런데 거기에서 봐보시니까 수령이 5년, 6년, 7년, 8년이야. 그럼 봐보시면 우리가 지금 신규 가입이 아까 조건에가 2018년도에 신규했다고 그랬어요. 2018년, 19, 20, 21, 22, 23. 지금 우리가 23년 차에 지금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해. 근데 2018년도에 남은 수령이 3년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조건에가. 그럼 19년은 4년이 되겠죠? 5년이 되겠죠? 6년이 되겠죠? 7년. 우리가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 2023년도에 나무가 지금 몇 년생이 되냐면 8년생짜리를 지금 우리가 보험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C값이라는 것은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이 기준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 8년생에 해당되는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이 거기 몇 킬로냐면 9,000kg 있잖아요. 9,000kg. 자, C값을 찾아오는 방법.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우리 나무가 몇 년생이다? 8년생. 네,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일반 재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일반 재배에 8년생에 해당되는 것이 몇 킬로냐면
9,000kg. 자, 얘가 8년생. 8년생에 해당되는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 8년생. 자, 그 다음에 D값이라는 것은 기존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야. 그래서 얘들의 평균이라고요. 그럼 봐봤더니 2022년도에 자,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7년생짜리가 자, 얼마냐면 8,500. 자, 7년생이 8,500입니다. 자,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 그다음에 6년생은 8,000. 그다음 5년생은 6,000. 자, 4년, 3년 없어. 왜? 우리가 일반 재배라는 것은 5년 이상부터 보험에 가입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4년짜리는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을 가져오는데 몇 년생에 5년생, 가장 최근 거, 가장 근접한 5년생. 여기에 몇 프로 적용해라? 75%. 자, 3년생에는 일반 재배 5년생 표준 수확량을 가져오는데 50% 적용해라. 즉, 우리가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 5년생부터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근접한 5년생 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100% 적용하지 아니하고 75%, 50% 적용해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6,000kg에 75%. 얘는 6,000kg에 50%.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미가입 년도가 몇 년도냐면 2020년이 미가입이죠. 그래서 2020년은 미가입.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더해서 나누기 4를 한 게 무슨 값이구나? D값이구나. 자, 우리가 사과 품목만 이렇게 할인 적용하는 거예요. 사과만. 네. 사과가 밀식재배가 몇 년부터 보험 가입하니까? 3년부터. 근데 만약 이 조건이 그러면 밀식이 아니라 만약 반밀식이었어요? 그럼 반밀식은 3년생이 당연히 없죠. 그럼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몇 프로만 적용하면 되는 거냐? 반밀식일 때는 75%부터 스타트하는 거예요. 75%. 밀식이니까 3년생부터. 자, 보험가입 횟수 몇 년이다? 4년. 자, 이 공식에 넣습니다. 이 공식에 넣었더니 평년 착가량이 몇 킬로가 나왔냐면 4,260kg가 나왔어요. 자, 이 공식에서 산출된 게 4,260kg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이제 평착이에요. 평착. 자, 산출했고요. 자, 2023년도 거. 자, 물음투 보겠습니다. 자, 2023년도 착가감소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세요. 자, 그러면 착가감소보험금을 주기 위해서는 적과 전에 보상하는 제외가 있었느냐를 봐야 되겠잖아요. 봤더니 그 조건 3에 갔더니 2023년도에 적과 전에 무슨 피해가 있다고 했냐면 냉해 피해 있다고 그랬죠. 얘는 종합이기 때문에 냉해는 보상하는 제외가 맞죠. 그래서 보상하는 제외가 있기 때문에 무슨 보험을 줘야 되겠구나. 착가감소보험금 줘야 되겠구나. 착가감소보험금은 착가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소량 곱하기 가입 가격 곱하기 보장 수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착가 감소량은 평착에서 적착을 빼겠습니다. 즉 평착 4,260kg에서 적착 2,500kg 뺐습니다. 그랬더니 착가 감소량이 몇 킬로가 나왔냐면 1,760kg. 자, 1,760kg 마이너스 미보상 조건 줬어요. 미보상 없다고 조건 줬죠. 조건 3에 미보상 없습니다. 그러면 자, 자기부담 감수량이라는 것은 기존 수확량에다가 자기부담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기존 수확량은 적과 전에 보상하는 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수확량은 적착 플러스 착가 감소량. 그래서 기존 수확량이 몇 킬로가 되냐면 4,260kg. 적과 전에 보상하는 제가 있기 때문에 적착 플러스 착가 감소량. 자, 자기부담 비율 20%죠? 하게 되면은 자기부담 감수량이 몇 킬로가 나왔냐면 852kg. 자, 852kg. 자, 마이너스 852. 자, 가격 좋습니다. 가입 가격이 킬로그램에 2,000원. 자, 보장 수준 조건 줘버렸어요. 50%. 0.5. 그래서 얘가 착가감소 보험금. 자, 착가감소 보험금. 자, 물음 3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 2023년 조항조의 만약에 노래 좋죠. 오늘 같은 날이 딱이네. 저도 노래방 가서 그것게나 불러댔는데 옛날에. 지금은 노래방 가기도 싫대요. 왜 그럴까? 진짜 옛날에 노래방이 재밌었는데 지금 재미가 없더라고. 늙었어. 진짜. 자, 만약에 어쨌든 자 2023년 저가 전에 아무런 사고 없어. 여기는 저가 전에 맹해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2번하고 연결하지 않는 거야. 물음2하고 연결하지 않아. 즉 다시 말해서 저가 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착이 2,500kg야. 자, 이거 물음3. 그러면 자, 저가 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없는데 그러면 이때는 우리 과손의 기준 수확량이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기준 수확량은 적착이 되는 거잖아요. 저가 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기준 수확량이 몇 킬로가 되냐면 2,500kg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없어 2,500kg 조사가 되었다면 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할 차액보험료. 결론은 이 물음 3은 뭐해라? 보험 가입금에 감액해라 그 말이 되겠죠. 자, 그럼 보험 가입금에 감액 사유가 되는가 보겠습니다. 감액 사유라는 것은 뭐가? 가입 수확량이 무엇보다 크다. 기준 수확량보다 컸을 때 우리는 뭐 하라고 그랬냐면 보험 가입금에 감액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가입 수확량은 이꼬로 항상 누구하고 똑같다? 평년 착가량하고 항상 똑같다 그랬죠. 자, 평년 착가량 4,260kg가 됩니다. 기준 수확량 2,500kg가 됩니다. 감액사에 해당되죠. 즉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크니까 우리는 뭐 해라?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해라. 오케이 됐어요. 자, 감액하겠습니다. 그럼 감액해야 할 양은 몇 킬로그램을 우리가 감액해야 되냐면 4,260kg에서 2,500kg를 하면은 몇 킬로 감액이냐면 1,760kg. 자, 1,760kg를 감액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 계약자한테 보험료 내줘야 되겠죠? 자, 차액보험료 구하는 공식은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감액 미경과 비율 마이너스 미납입 보험료. 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려고 봤더니 아무런 보험료율이 없어. 아무런 뭐 순보험률이 몇 프로니 뭐냐 아무런 보험료율이 없어. 근데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애초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얼마를 조건을 줬냐면 20만 원 줬어. 20만 원. 그럼 그 20만 원을 안 분하면 돼요. 20만 원. 즉, 자, 이 20만 원이라는 돈은 몇 킬로에 대한 돈이냐면 4,260kg에 대한 돈이잖아요. 이 돈이. 얼마가? 20만 원이라는 돈은. 그러면 이 20만 원이 1,760kg에 차지하는 비율이 돈이 얼마냐? 이것만 찾아내버리면 바로 감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나와버리겠죠. 즉, 감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원래 납부했던 돈이 20만 원인데 이 20만 원이라는 것은 4,260kg에 대한 돈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감액해야 할 것은 1,760kg를 감액해야 돼요. 즉, 1,760kg에 해당되는 돈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돈이 얼마가 나왔냐면 82,629원. 자, 82,629원. 자, 그럼 이 돈을 다 내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 해라? 감액 미경과 비율을 곱해라. 그래서 여기 자, 82,629원에다가 자, 감액 미경과 비율은 암기사항이었어요. 감액 미경과 비율. 즉, 자요. 얘는 품목이 사과 품목입니다. 저가 전에 종합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보장 수준이 아까 50%형이었죠? 50%. 보장 수준이 50%형이 있습니다. 즉, 암기를 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 했더니 감액 미경과 비율이 몇 프로 조건 줬냐면 70%. 이런 경우 우리가 감액 미경률이 70% 암기를 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감액 미경과비율이 70%. 자, 미납입 보험료 없죠.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문제였어요. 자, 얘가 해서 예전에 몇째 때? 9회 때 자, 15점짜리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70번 예전에 4회 때 우리 저기로 나온 거. 자, 쓰라고 나온 문제였어요. 쓰라고.
자, 그 다음에 자 98페이지. 자, 작년 15점짜리. 자, 얘는 시간이 좀 소요되니까 잠깐 쉬겠습니다.